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이 탄핵이라는 악몽이 불과 며칠 사이에 아주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원 정보위원회가 문재인 내부 고발자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직권을 이용해서 외국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2020년 선거에서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거물인 전화 내용을 화이트하우스의 관리들이 국가안보, 극비사항만을 다루는 특수 컴퓨터 시스템에 보관했는데 이는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위원회는 이미 예정되어 있던 DNI의 조셉 머그월 국장의 청문회를 열고 그가 왜 이 보고서를 화이트하우스와 먼저 협의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그는 청문회에서 이 보고서 작성자인 고발자나 이를 처리한 감사실이 모두 적법하게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보고서에는 화이트하우스 관리들이 트럼프의 통화 내용이 위법사항이 될 것을 우려했다는 말이 있고 그의 통화 시에 10여 명이 이거를 같이 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은폐 시도를 위해서 지시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조사가 이 보고서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어제 공개된 위슬블로어의 보고서 내용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또 이 보고서를 해석하는 민주당 공화당의 견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량 9페이지로 된 이 보고서는 현재 신원이 밝혀져 있지 않은 정보 요원이 작성을 해서 DNI 감사실에 정식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어제 하원 정보위원회가 DNI 국장의 청문회 직전에 이것을 전량 공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했다, 화이트하우스가 이를 커버업, 은폐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의 작성과 공개의 경로를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고발자가 화이트하우스에 근무하는 복수의 관리들로부터 트럼프와 유크레인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이 걱정스럽다는 의견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를 CIA의 내부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이 권력 남용 의심을 화이트하우스 국무부 관리들과 또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때 고발자는 서면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감사실에 접수를 정식으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고발장이 있다는 사실을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을 했고 화이트하우스가 정치적인 충격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대화록과 보고서를 일반 또는 의회 일부에게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원 정보위원회가 이것을 전량 공개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발자의 신원은 지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들은 그가 CIA 소속이고 유럽 전문가이고 특히 유크레인 문제를 분석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첫째, 복수의 화이트하우스 관리들이 트럼프와 젤렌스키와의 통화 사실과 이에 대한 우려를 통보해 왔습니다. 둘째, 이 보고서가 화이트하우스 관리들과 정보요원 사이의 협조 관계를 확실하게 기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속된 협조 관계에 있었다. Discussions ongo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 보고서는 화이트하우스와 또는 다른 부처 관리들에 대한 조사 대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약 10여 명이 한꺼번에 들었는데 주로 화이트하우스 관리들이었고 이 중에 국무부 관리도 있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까지 밝히고 있는데 얼러치 브렉볼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 5월에 국무부에 입사를 했고 폼페이오 장관의 측근입니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들의 통화 후 하루 만에 EU의 미국 대사 등이 유크레인에 입국을 신속하게 했고
이것은 트럼프의 요구를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를 안내하려는 목적이었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트럼프 측은 지난 5월 zelensky 대통령 취임 시에 축하 사절단을 보냈는데 유크레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요구를 들을 때까지 상대를 안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화이트하우스 관리들에 의해서 국가 기밀 사항들만 관리를 하는 특수 컴퓨터 시스템으로 옮겨졌는데 이것은 은폐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번 보고서가 러시아 수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고발자가 익명이라는 것이 있고 또 증거물, 대화록과 고발 보고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가 관련자들과 관련 사항을 이제 조사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하원이 탄핵을 실시한다라고 시작을 한 시점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특검의 수사와 탄핵 수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탄핵 수사에서는 상대가 조사에 불응한다든가 거부한다든가 제소를 통해서 항의한다든가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공화당 측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 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 또는 고위 정치인과 그 가족의 외국에서의 부패 상황을 조사해달라는 부탁을 상대국 대통령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조 바이든의 부패가 문제라는 시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발자에게 정보를 건네준 배반자가 누구냐 찾겠다고 이제 분개를 했는데 이 고발자를 스파이 또는 반역자라고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반대로 하원 민주당 쪽에서는 그를 히로 또는 진실 추구자 truth seeker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정식으로 절차를 밟은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원 민주당 내부에서는 빠르면 10월 말까지 탄핵 소청에 대한 서류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을 정리하면 바로 지난 화요일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탄핵 심리를 착수한다라고 공포를 했고 바로 다음날 수요일에 트럼프와 zelensky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사본이 공개가 됐고 여기에서 트럼프가 유크레인에게 페이버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 어제 위슬블로어의 고발자의 보고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안에는 트럼프의 권력 남용 또 그의 행위에 대한 은폐 움직임 이것이 정당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동시에 하원의 정보위원회가 이 보고서의 로드맵에 따라서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원의 조사에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유크레인과 협조 상대로 지목이 된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그리고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도 무사치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쪽에서는 고발자에게 정보를 넘겨준 화이트하우스 내 복수의 관리들이 누군가 또 DNA 감사실에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여러 사람이 반역자나 스파이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까지 전국은 완전히 탄핵 전국으로 복잡해지고 그 이후에 하원의 표결 결과 또 예상되는 상원의 거부 결과 등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27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탄핵 정국을 촉발한 유크레인 우역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민주당의 탄핵 조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잇따라 글을 올려 나는 유크레인의 새 대통령과 간단하고 아주 좋은 전화통화를 했을 뿐이라며 그러나 가짜뉴스 미디어와 민주당이 한 팀으로 속임수를 써서 그것을 나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을 탄핵 위기로 몰고 간 내부 고발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은 스파이 행위라며 정보를 준 이를 색출하겠다는 의사를 시사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신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CIA 관계자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차원의 탄핵 조사에 착수한 민주당이 핵심 조사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 절차를 끝내고 탄핵 소추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적어도 몇 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당 고위급과 관련 위원회 단위의 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본격적인 탄핵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의혹은 일단 보류하고 유크레인 외압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에 수용하는 난민의 한도를 또 줄이기로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국무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2010 회계연도 난민 정착 프로그램 정원을 18,000명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3만 명이었던 한도를 40% 더 감축한 것입니다. 국무부는 더 많은 난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선 현재 미국의 이민 제도가 갖는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남북 국경에 몰린 이민자가 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어제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 또다시 민간인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자행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사드 정권이 지난 5월 19일 시리아 이들리브 인근 라타키아 지역에서 마지막 반군의 거점을 공격하기 위해 염소가스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자 방문한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이러한 화학무기 공격이 아무런 문제없이 자행되는 걸 허용할 수 없다면서 우린 이런 만행을 눈감아주기로 선택한 이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전자담배 흡연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되는 폐질환 사망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지난 한 주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 확진 또는 의심 환자가 805명으로 집계돼 한 주 사이 5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24일 기준 10개 주에서 최소 1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교사 노조가 어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따라서 노사 협상이 실패할 경우 시카고 공립학교가 10월 7일부터 휴교에 들어갑니다. 시카고 교사 노조는 2만 5천 명의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은 36만 명에 달합니다. 시카고 지역을 담당하는 이민국 경찰국장은 어제 시카고시의 불법 이민 보호 조례를 비난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로버트 가디언 국장은 어제 시카고의 생츄어리 시티 조례가 경찰관들을 위험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로리 라이퍼 시장과 이민보호단체는 그의 비난이 넌센스라고 오히려 반발했습니다. 서버브 지역에 카요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빌라팍에 거주하는 5살 난 여자 어린이가 어제 우편물을 가지러 앞마당에 나왔다가 갑자기 나타난 카요티를 보고 놀라는 장면이 보안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최근 공원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카요티 목격이 늘어났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맑고 흐리다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한때 폭우도 예상됩니다. 낮 최고 70도, 밤 최저 61도. 내일 토요일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에 흐려지겠고 밤사이 다시 곳에 따라 썬더스톰. 기온은 60도대로 내려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64도, 밤 최저 60도. 주일 흐리고 비, 한때 썬더스톰. 낮 최고 71도, 밤 최저 68도. 다음 주 월요일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으나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85도, 밤 최저 72도입니다.